자, 이 아래쪽에 세계 기록 유산 한번 볼게요. 우리 많이 나왔었는데 기록물 중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기구 중에 유네스코라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세계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 문화유산을 지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엄청 많이 지정이 되었어요. 지난달에도 지정됐어. 근데 이 두 가지는 그 전에 이미 진작에 지정이 됐습니다. 워낙 가치가 있기 때문에. 훈민정음, 우리 한글이라고 하죠. 세종대왕이 만들었잖아. 그래서 우리말 표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8장입니다. 그래서 이때 반포했다고 하는데 편리해요. 되게 편리해. 요 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을 훈민정음 해례본이라 불러. 해례본. 훈민정음 해례본 보면은 이 훈민정음을 어떻게 만드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인지라는 사람이 있더라고. 정인지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선생님 같은 똘똘이들은 반나절,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이면 훈민정음을 익힐 수 있다고 그랬어. 근데 약간 좀 딸려, 좀 멍청해. 멍청해도 일주일이면 한글을 깨우칠 수 있다 라고 했던 것이 훈민정음을 쉽게 익힐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편리성이 있다라는 거지. 선생님 군대 있을 때 선생님이 이제 행정병이었는데, 포병 중에 행정병이었는데 어떤 신문을 요약해서 장병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역할, 자료를 만드는 역할이었었는데 그때 주제 자체가 훈민정음이야. 군대에서도 훈민정음 가르쳐요. 근데 세종 프로젝트라고 있대. 저 아프리카나 오지 같은 데 언어가 없는 민족들이 있거든. 걔네들한테 이렇게 추천하고 가르치는 데 쓰이는 언어가 훈민정음이래. 쉽게 가르치는데 되게. 우리야 평상시에 쓰니까 모르지만 되게 편하대. 그래서 똑똑한 반나절, 멍청하면 일주일 만에 배울 수 있는 훈민정음 아주 편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과학적이야. 일본 새끼들 수업 때 얘기했죠. 일본 새끼들이 우리나라 저 한글을 무시하려고 이런 식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잖아. 우리나라 한글은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만들었다. 세종대왕이 이렇게 자다가 창호지 문을 보고 기억이네,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저기서 착안했네 해가지고 되게 단순하게 만들었다는 이제 과학성이 없대. 일본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 때 많이 못 배운 우리 일본 일제시대 때 우리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또 그럴듯하거든. 그런가? 그러네. 기억, 니은, 디귿, 시옷 다 되네. 그렇듯하거든. 갸우뚱했거든. 근데 아니야. 여기 다 쓰여져 있다니까.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소리까지 다 음운학적으로, 입모양, 과학적으로. 그래서 입모양이나 소리 같은 것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만든 언어가 훈민정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새끼들의 이 구라에 속으면 안 됩니다. 독창적이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개인 언어를 만든 국가가 몇 안 돼요. 아시아에서도 몇 안 돼. 베트남도 저 중국 거 한자 쓰거나 한자 변형시켰고, 일본 애들도 히라가로 해가지고 한자 변형시켰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한자하고 전혀 달라. 한자니까 선생님 아직도 떠오르네. 어려워. 아직도 어려워. 여러분도 좀 어렵죠? 선생님 중3 때였어. 선생님 중3 때 평균이 마지막 시험 하나 남기고 평균이 90점을 넘기고 있었거든. 이때 90점을 넘으면은 선생님 아버지 직장에서 장학금이 나온대야. 그래서 그 장학금으로 나한테 뭐 사준다 그랬거든. 막 들뜬 마음으로 막 페이스를 90점 넘게 유지하고 있었지. 그 마지막 시험이 하필이면 또 한자야, 한자. 근데 한자 선생님 그때만 해도 공부 이런 걸 없어가지고 벼락치기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암기 과목을. 그래서 새벽 막 4시까지 하다가 졸아가지고 나왔는데 다 까먹은 거야. 시험을 보는데 막 한자를 보는데 막 쓰라고 하는데 무슨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 막 글자가 아니라 그림 그리는 것 같아. 너무 많잖아. 이거 어렵잖아. 그림 외우는 것 같아. 요새도. 그래서 한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또 한자로 많이 돼 있어서 한자를 알면 또 편하기도 해요. 근데 그 당시 때 선생님이 한자를 40점인가 받아가지고 평균 90점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아버지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엉엉 울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40점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자. 나한테는 트라우마로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훈민정음은 아주 쉽게 배우고 쉽게 쓰고 익힐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독창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어디다 쓰냐면 이런 거 만들었대요. 용비어천가. 용이 날비자, 나는 것을 노래 부른다. 여기서 용은 세종대왕의 조상들이야. 자기 조상들이 하늘로 날아다니는 걸 노래로 만든 건데, 자기 조상,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글로 왕실 권위를 세웠다고 하죠. 삼강행실도 얘기해줬죠. 이따 나옵니다. 글과 그림으로, 특히 한글과 그림으로 멍청한, 바보 같은, 무식한, 잘 모르는
멍청하니까 좀 그렇다. 우리 선조들인데 우리 좀 글을 모르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유교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관리 선발할 때 썼었고, 그리고 이러한 민족문화 발달에 영향을 줬었다라는 거. 훈민정음. 그래서 세종은 그냥 왕도 아니잖아. 대왕이라 부르잖아. 대왕. 참고로 이 해례본이 상주본이 있대. 상주본. 근데 이게 개인이 소장하고 있대. 근데 요 아저씨가 상주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요거를 국가에 팔 용의가 있대. 근데 얼마 불렀는지 알아? 선생님 수업 때 정확한 수치를 얘기 못 했는데 선생님 검색해보니까 1,000원이 아니라 1,000억을 불렀대. 1,000억. 나 상주 해례본 가지고 있는데 이거 국가 사가려면 1,000억은 줘야 될 것 같다. 그 뭔 개소리야. 갑자기 생뚱맞게 1,000억이야.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런 논리 펼치더라고. 거기 아까 KBS 진품명품 있죠? 유물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거. 거기에서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나 봐.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워낙 귀하니까 이거 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돼요? 라고 물어봤대.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돈으로 따질 수가 없대. 워낙 귀한 거기 때문에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대. 그래도 굳이 궁금하다라면 한 1조? 1조를 얘기하더래. 1조. 1조. 할 말을 잃었어요. 1조. 1조. 너무 큰 돈이지. 그래서 1조에 그래도 일부분 100분의 1이냐 이게? 10분의 1이냐? 그래서 100분의 1인지 10분의 1인지 10분의 1 같다. 1,000억 따면 1조죠? 1조에 10분의 1 해당되는 1,000억은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1,000억을 불렀대.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 검색해보니까 이 아저씨 국회의원 선거 나왔었대. 국회의원 선거 나가려면 자기 재산 신고하게 돼 있거든. 자기 재산이 1,000몇억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이미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1,000억 가치를 하니까 자기 재산이 1,000억 원대라고 이렇게 신고를 했대. 이게 또라이야, 또라이. 이 국가의 보물을 가지고 개인의 재산으로서의 어떤 가치만 생각하는, 나라의 입장 생각하지 않고. 그것도 정도껏 불러야지. 1,000억을 부르고 있으니. 근데 또 더 웃기는 건 이걸 또 가지고 있다가 태워버렸네. 개인 집이 화재가 나가지고 해례본이 또 불에 탔어요, 또.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 친구 댓글 좀 써줘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화나네. 자, 그래서 해례본 1조의 가치가 있는 아주 귀한 보물이라는 거. 우리나라 보물 중에 1조의 가치가 있는 게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좀 반성 좀 해야 돼. 이 우리 세종대왕 아저씨가 이렇게 좋은 글자 만들어줬는데 이상한 용어나 쓰고 일본어 쓰고 그러면 되겠어? 좀 안 쓸 수는 없지만 좀 줄입시다. 우리 아름다운 언어도 좀 쓰고. 선생님도 이런 얘기 하지만 선생님 딸 보니까 내 딸도 어쩔 수 없구나 그러더라고. 선생님이 딸이 지금은 안 쓰는데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학교에서 막 놀다가 선생님 가끔 이거 아이스 브레이킹 이거 하잖아요. 엄마 뱃속에 갓난아기가 이거 선생님 딸한테 배운 거거든. 그러다가 선생님이랑 해봤어. 선생님 딸하고 하다가 얘가 10살 넘어가지고 내가 약속한 뭐 선물 줬거든. 그러다 애가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안키모띠 하는 거야. 내가 그 얘기 듣고 야 뭔 소리냐?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애들이 쓴대야. 그래서 안키모띠라는 표현이 초등학교 3학년 애들한테까지도 만연될 정도로 일본어가 많이 들어와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세종대왕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 말이 길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조선왕조실록 알죠?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부터 철종까지 25대에 걸쳐서 472년 동안 연월일로 쭉 서술한 거야. 왕이 죽으면은 이제 편찬을 합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죽으면은 춘추관에서 이제 자료를 싹 모아서 편집해서 나에 대한 기록을 조선왕조실록을 편찬을 해요. 그래서 춘추관에서 실록청을 설치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 구술평가 나온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사관, 관이잖아. 관리야, 관리. 왕이 이렇게 있으면 왕 따라다니면서 한 손에는 종이를, 한 손에는 붓을 들고 다니면서 기록을 하는 이 관리를 사관이라고 합니다. 사초, 얘가 들고 다니는 이 종이 있죠. 요 메모지, 이것을 사초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 배웠어, 사초. 김종직의 조의제문 기억나나요? 김종직이 이 조의제문 때문에 무오사화가 터졌잖아. 무오사화의 시발점을 알리는 이 조의제문이 원래 사초였었어. 그럼 내가 갑자기 이제 죽었어. 그러면 평상시 작성이 된 이 사초들이 있겠죠. 사초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책을 편찬을 해. 이게 조선왕조실록이죠.
그러면은 조선왕조실록의 편찬을 다 했어. 그럼 이 메모지들은 어떻게 할까? 라고 수업 때 물어봤더니 태운대. 안 태워. 종이잖아. 이때는 종이가 상당히 귀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계열과가 있으면 계열과에 이 사초들을 이렇게 흐트러가지고 이 먹물 있죠. 이 글자를 다 지워버려. 그래서 하얀 종이만 남기고 다 먹물을 빨려가지고 다 하얗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종이는 재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냇가에 이 사초들을 씻어버리는 작업을 세초라고 합니다. 사초 등 각종 자를 없애는 거. 그냥 태워 없애는 게 아니라 물로 씻어서 없애는 겁니다. 세초, 세. 아침마다 세수하죠? 그래서 닦을 세자야. 그리고 사고, 이 고는 창고 고자예요. 이렇게 완성된 조선왕조실록을 모아두는 창고를 사고라고 하죠. 그래서 서울에 춘추관이 있고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는 4개 내지 5개를 뒀었는데 처음에는 평지도 썼대. 평지. 여기 하나가 전주였었대. 근데 임진왜란 터지면서 여기 불에 타고 전주부만 살아남았네. 야, 이거 평지 놔둬놨더니 불에 타는구나. 전쟁나면 좆되는구나 해가지고 그 뒤로는 깊은 산골에다가 이 전주부를 복사해가지고 산에다가 이렇게 짱 박아놓은 거야. 그래서 뭐 태백산, 정족산 이런 데다가 막 짱 박아놓은 거야. 만이산 이런 데다가. 몇 번 이동 하다가 또 6.25 거치고 하다가 또 불에 타다가 살아남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복사본들이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지금 서울 규장각 가면 볼 수 있거든요. 조선왕조실록 서울 규장각 가면은 가장 오래된 게 전주본 원본이 살아있어요. 이 전주 사고에 있었던 이 원본. 그러니까 이거는 졸라 오래된 거지. 원래 처음 있었던 건 전주였었잖아. 유일하게 이게 하나 살아남았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당시 조선왕실록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대.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이거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과학적으로 통풍 같은 거 잘 해놨어도 몇 년 그대로 좀 썩단 말이야. 그래서 3년 주기로 이것을 꺼내가지고 햇볕에 말리고 바람도 쐬고 해가지고 습기를 제거한대. 그리고 다시 집어넣는데, 이거를 하러 이런 깊은 산골에 들어가는 관리는 되게 영광이었대. 자기가 이 작업을 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작업을 뭐라 그럴까요? 주기적으로 사고에 있는 조선왕조실록을 말리고 통풍시키고 쾌적하게 하는 이 작업을 하면 영광인데, 이 작업의 이름이 무엇일 거예요? 댓글로 써주세요. 참고로 선진국으로 알려진 그 당시 선진국이었던 명나라도 황제실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인정 못 받아. 우리나라께 더 인정받아. 왠지 알아요? 우리나라는 신뢰성이 있어. 요거는 명나라 황제들이 좀 봤대. 봐가지고 황제들 욕하는 내용들 그런 거 별로 없어. 있는 그대로 안 쓴단 말이야. 누가 자기 욕한 내용 쓸 수 있는데 거기다가 제대로 쓰겠어. 근데 우리 조선왕조실록은 있는 그대로 쓴 거야. 왕이 못 봤어. 실질적으로. 2가지 사례 수업 때 얘기해줬지만 한 번 더 얘기해줄게요. 세종 사례겠어요. 세종. 우리 뛰어난 세종대왕께서도 조선왕조실록이 어떻게 기록되는가 궁금했나 봐. 자기 조상들이 어떤 식으로 써져 있는지 궁금했나 봐. 그래서 사관한테 가가지고 어이, 그 조선왕조실록 우리 아빠 거 좀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우리 사관이 전하 꺼지세요. 조선왕조실록은 왕도 못 보게 돼 있습니다. 꺼지세요.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래놓고 또 뭐라고 써놨냐면 세종대왕이 지 아빠 거 기록 보여달라 그랬음. 바보.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야.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있는 그대로. 그래서 왕도 못 봤다니까. 오히려 보여달라 한 것까지 다 기록해놨다니까. 그 태조, 조선 세운 태조 이성계 말 타고 가다가 사냥하다가 말에서 뚝 떨어졌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니다 다를까 이 사관 막 달려가서 막 쓰는 거지. 딱 걸려서 태조 이성계 바보처럼 사냥하다가 말에 떨어졌어 병신 쓰는 거지.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또 쪽팔리잖아. 딱 보니까 사관이 자기 떨어졌다고 병신이나 쓰고 있거든. 딱 가가지고 야야야 사관 쪽팔리니까 그거 좀 지워줘. 씨발 지우라고 했는데 사관이 줄지 않고 태조 이성계가 이것도 지워달라고 그랬음 병신 다 써놓은 거야. 아마 지워달라고 했음. 그런 걸 기록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대로 못 봤다라는 거지. 이성계가 알면 가만 놔두겠어. 그럴 정도로 왕들도 못 보고 있는 그대로를 다 날짜별로 해가지고 다 써놨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명나라 거보다 양은 적지만 신뢰성에서 앞서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박시백 씨 만든 조선왕조실록이라는 만화 있어요. 그 만화의 상당수의 스토리는 거의 왕조실록을 토대로 한 거야.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참고하지만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조선시대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지금은 번역이 다 되어서 검색하면 다 볼 수 있어요. 자, 옆에 거 좀 볼게요. 자, 훈민정음 창제 이유야. 여기 해례본 창제 과정을 기록하는 걸 해례본이라고 했었죠.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았다. 불편하다 이거지. 또 백성이 말하고자 있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보지 못한다. 불쌍하다 이거지. 불편하고 불쌍하다. 가볍다고 써놨네. 그래서 28글자를 만들었다. 다 만들어놨어. 기록을 다 남겨놓으니까 다 알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종민TV 선생님 또 다른 채널 여러분 10대를 다 기록해놨잖아. 그거 보면 다 나와. 좋게 표현하면 기록, 나쁘게 표현하면 박제. 자, 넘어갑니다. 훈민정음. 참고로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들고자 했지만 반대했던 애들이 있어요. 집현전 학자들 반대했어. 대표적인 애가 최땡땡. 최땡땡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것도 다 기록에 남겨져 않았어. 전하께서 새로 글자 만든다 그러는데 뭔 글자 만듭니까? 우린 대대로 중국에 한자 써왔는데 형님이 쓰는 글자 써야지 무슨 독자적인 글자입니까? 독자적인 글자는 여 위에 오랑캐 새끼들이나 일본 오랑캐 새끼들이나 이런 좀 찌질한 애들이나 별도의 글자를 쓰는 거지 우리는 한자가 있는데 무슨 오랑캐들이나 쓰는 글자 씁니까? 땡! 해가지고 요놈이 세종한테 도발했죠. 세종대왕하고 배틀 떴는데 세종이 또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추진해버리죠. 그래서 집현전학자 몇과 함께 같이 만든 글자 훈민정음. 이 사람 이름이 뭘까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세종대왕한테 빡혀 날렸던 한글 안 됩니다 라고 했었던 아주 유명한 금방 검색될 겁니다. 자, 삼강행실도도 역시 세종대왕이 만들었었죠. 삼강은 세 가지야.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 어버이와 자식과의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에 지켜야 될 도리를 적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백성들 교화시키겠다 이거지. 그래서 선생님 어머니가 만약에 암에 걸렸어. 근데 그 조선시대 때 뭐 고깃국을 먹여야 되는데 고기가 없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 막 뱃살 있잖아. 뱃살 쭉 잘라가지고 고기 딱 해가지고 고깃국 해서 먹였다. 이게 막 말로 해봤자 이게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막 그림으로 한쪽에는 선생님 뱃살 이렇게 해가지고 뱃살 띄어다가 고깃국 끓이는 요 그림. 또 어머니 이렇게 누워 계시고 어머니가 입 벌리고 이렇게 드시는. 그래서 어머니가 막 기력을 회복하는. 그리고 한글로 종민쌤 뱃살을 잘라가지고 고깃국을 만들어서 어머니께 드렸더니 어머니가 좋아하시더라. 나왔네. 베리굿. 이런 거. 글과 그림으로. 또 글자도 한글. 졸라 쉽잖아. 그림. 이해가 좋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효도 같은 거를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쉽게 안내를 했었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던 세종대왕의 큰 작품이죠. 삼강행시도, 훈민정음. 이런 거 보면 우리 세종대왕은 대왕이라 불릴만한 것 같아. 그래서 퀴즈 하나 나갑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한 사례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계속 나오지만 요것도 그 사례 같은데 육아휴직. 이거 너무 유명하죠. 육아휴직. 참고로 선생님은 공무원이잖아.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 아기는 여자가 낳죠. 선생님 딸이 있거든요. 딸이 태어났어. 선생님 아내도 공무원이야. 그러면은 몇 달 쉴까? 90일. 90일 쉽니다. 선생님 며칠 쉴까요? 5일 쉽니다. 지금 국가법이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몇백 년 전에 세종대왕은 이런 말을 했어. 그것도 일반 선생님 아내나 선생님 같은 평민도 아니야. 노비 있죠. 노비인데 여자 노비가 아기를 낳았어. 이때 100일 쉬도록 했어요. 100일. 지금보다도 나아. 그것도 노비야. 남자는 며칠 쉬도록 했을까요? 퀘스천 갑니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요걸 보더라도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했다라는 거지. 훈민정음 하나만 봐도 되는데 이런 것만 봐도 단적으로 봐도. 그리고 이것도 최초예요. 그건 다음에. 자, 그래서 한번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